안녕하십니까. 기출뽀개기 유치권 할 차례입니다. 담보물권이죠. 유치권은 한 2문제, 저당권은 한 3문제, 두 개 합쳐서 한 4, 5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죠. 많이 어렵죠. 담보물권은. 담보물권 많이 어렵지만 철저하게 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담보물권은 채권의 우선 변제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물권이죠. 그러니까 채무자 등이 제공한 물건을 지배하다가 그 물건의 교환 가치, 경매 대가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회수하는 권리가 담보물권입니다. 그래서 이 담보물권은 내 담보물권자가 가지고 있는 그 채권의 우선 변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채권과 담보물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걸 담보물권의 통유성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게 4가지가 있었죠.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 부정성.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하는 성질. 수반성. 채권이 양도 등으로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이전되는 성질. 불가분성. 채권의 일부만 남았다 하더라도 목적물 전체에 효력이 미치는 성질. 물상대의성. 목적물이 멸실훼손 공용징수되고 가치 변형물, 화재보험금 청구권이라든가 수용보상금 청구권 같은 게 잔존하게 되면 그 가치 변형물로부터 우선 변제받는 성질. 이런 게 물상대위죠. 그런데 유치권은 그 4가지 성질 중에서 물상대위성이 인정이 안 된다 그랬어요. 이유는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얘는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물상대위성이라는 건 가치 변형물로부터 우선 변제 받는 거잖아요. 근데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상대위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에게 인정되는 건 3가지.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에 인정 안 되는 거, 우선 변제권. 그래서 물상대위 인정 안 되고, 추구표 인정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유치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인정 안 된다 그랬죠. 4가지. 우물, 추물 인정 안 됩니다. 우선 변제, 물상대위, 추구표, 물권적 청구권. 4가지 인정 안 된다. 2번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치권이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둘 다 뭔가를 거절한다는 점에서 외형상 똑같죠. 뭘 거절한다는 점에서. 다만 유치권은 물권이고 동시항변권은 채권이고, 따라서 유치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지만 항변권은 계약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죠. 유치권은 타인 물건 반환 거절이죠. 항변권은 자신 채무 이행 거절이죠. 유치권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죠. 항변권은 그런 거 없지요. 그런 차이점들이 있는 거예요. 다만 둘 다 소송에서는 주장해야만 법원은 고려를 해주고요. 그리고 법원이 유치권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주장을 인용하게 되면 둘 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죠. 상환 이행 판결. 상환 이행 판결이라고 하죠. 그죠? 마지막 2개가 병존할 수 있어요. 2개가 병존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기억. 유치권과 항변권은 점유를 성립요건으로 한다. 유치권은 점유를 성립요건으로 해요. 근데 항변권은 점유를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니은 유치권은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어야 돼요. 유치권은 뭐라고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어야 성립해요. 요거를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결련성, 결련관계 그랬죠. 그죠? 반면에 항변권은 양채무가 동시이행의 결련성이 있어야 되죠. 양채무가 동시이행의 결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유치권은 물건과 채권 사이의 결련성이 있어야 되죠. 디귿, 병존할 수 있다고 그랬죠. 리얼, 물치권은 물권이죠. 항변권은 채권에 불과하죠. 상대방에게, 계약의 상대방에게 이행을 거절하겠다. 이런 권능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디귿, 리을 세 가지가 되겠네요. 3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권이 없다. 있지요. 다만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닌 환가를 위한 경매라 그랬죠.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예를 듭니다. 제가 수산물 가공업자예요. 수산물 가공을 위탁받았어요. 가공을 했습니다. 근데 가공비를 안 줘요. 그럼 그 수산물을 유치해야 되죠. 근데 이 수산물 어때요? 썩기 쉽지요. 그러니까 팔아가지고 돈으로 유치해 놓는 게 낫단 말이죠. 그런 의미의 경매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라는 말은 우선 변제를 위해서가 아니고 환가를 위하여 경매권이 있습니다. 어쨌든 경매권은 있습니다. 자, 유치권자는 과실수지권이 있죠. 그래서 어디에 충당해요? 채권 변제에 충당하죠. 다만 유치권자가 이 과실을 수취해서 채권 변제에 충당하려면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서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을 해야 되죠. 그리고 과실이 나오죠. 차임 같은 거. 그걸 수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할 수 없다가 되죠. 없다. 4번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해야 되는데 이때의 점유는 간접 점유도 되죠. 건축업자가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용역업체로 하여금 건물을 직접 점유하게 하고 건축업자는 간접 점유하는 형태로 유치권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접 점유하는 자가 채무자는 안 돼요. 채무자가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형태, 이때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유치하면서 그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 앤드 유익비 다 상환 청구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유치권자도 유치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그리고 그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 모두 다 목적물 자체에 지출한 비용이니까 또다시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다.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되죠. 4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경매권이 있다 그랬죠. 자, 2번 유치권은요 법정담보물권이에요. 약정을 통해서 성립하지 않아요. 두 번째 법정자가 들어가는 것들은 웬만하면 강행 규정이에요. 법정지상권 이런 것들,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 같은 것들. 그런데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배제특약할 수 있어요. 무효가 아니라 유효입니다. 법정담보물권임에도 불구하고 배제특약은 유효하다. 3번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누구예요? 건축업자죠. 자, 상식적으로 건축업자가 공사비를 받지 못하면 뭘 유치해요? 건물을 유치해야 되죠. 그죠? 다시 한번 건물 건축업자가 공사비를 받지 못하면 뭘 유치한다고요? 건물을 유치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아닌 기초공사만 끝난 정착물 당연히 유치를 못할 거고 토지도 유치 못하죠. 그죠? 다시 한번 건물 건축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 뭘 유치할 수 있다? 건물. 따라서 건물이 아닌 것들 기초공사만 끝난 구조물 건물이 아닌 정착물 또는 토지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4번 유치권 성립요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변제기 도래죠. 유치권 성립요건이 뭐예요? 타인 물건일 것,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을 것, 변제기가 도래할 것. 그 다음에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할 것,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 이 5가지가 요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5번은 유치권자 의무가 2가지가 있죠. 하나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무가 있고요. 또 하나가 아까 봤던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해서도 대여해서도 담보 제공해서도 안 되는 그런 의무가 있죠.
유치권은 이렇게 이런 기본 형태로 나오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지문들이. 사례 형태로 나올 때 조금 까다롭죠. 자, 5번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다음에 채권이 성립했다. 자동차 수리를 맡겼다. 수리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점유한다. 수리가 끝나서 수리비 채권이 생겼다. 근데 수리비를 안 준다. 유치할 수 있죠. 반대로 공사가 끝나서 공사대금 채권이 생겼다. 근데 공사비를 안 줘서 건물을 점유한다. 역시 유치권 인정되죠. 점유하고 나서 채권이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채권이 생기고 나서 점유한 경우 둘 다 유치권 인정되지요. 그죠? 1번 틀렸네요. 2번 또 나왔어요.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 유치권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3번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합니다. 유치권에 기초한 반환 조건 인정이 안 되죠. 다만 점유를 침탈당했으니까 204조 1항 3항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유치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 따위는 없다 그랬죠. 유치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 따위는 없습니다. 4번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목적물을 사용해서도 대여해서도 담보 제공해서도 안 되지요. 다만 그 유치 목적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 보존에 필요한 사용. 요건 승낙 없이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주택 건축업자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것. 그 주택을 점유하면서 즉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거주하는 것. 그게 뭐예요? 보존에 필요한 사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 승낙 없이도 할 수 있다. 자, 유치권자 유익비, 필요비 상환 조건 있죠. 그런데 5번 임대차가 끝났어요. 법원이 유익비 상환 조건 임대차가 끝났을 때 임차인은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죠. 임차인은 필요비는 지출을 즉시 청구할 수 있고요.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죠. 두 번째, 필요비, 유익비 모두 다 목적물의 자체에 지출한 거니까 임차인은 이 필요비, 유익비 상환 조건에 기초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문제는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근데 유익비는 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이 그 상환기간을 유예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상환기간이 유예되었다는 건 뭐예요?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유익비에 대해서만큼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5번 지문이 될 겁니다. 6번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상관없다. 당연하죠. 용역업체가 직접 점유하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 괜찮다 그러죠. 다만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 요거는 안 된다 그랬어요. 2번 유치권자와 유치물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 포기 특약할 수 있고요. 제3자도 그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지요. 갑의 자동차를 을이 빌려 타다가 고장나서 을이 수리를 맡겼다. 이때 자동차 수리업자는 을이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차를 유치할 수 있는데 병이 을한테 유치권을 포기하겠다라고 했어요. 유치권을 포기하면 당연히 유치권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병한테 와서 야, 너 을한테 유치권 포기한다 그랬다며 자동차 내놔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병이 을에게 유치권 포기 의사를 표시해. 뭐 갑에게 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갑에게 유치권 포기 의사를 밝혔어요. 그럼 갑뿐만 아니라 을도 병한테 와서 야, 너 유치권 포기했다며 자동차 내놔 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3번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환가를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번 유치권 소멸 사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상당한의 의미가 뭐였었죠? 채권액에 상당한이죠. 목적물에 상응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유치하고 있는 목적물이 10억짜리 건물인데 공사대금은 5억이야. 그럼 10억짜리 담보가 아니고 공사대금 채권 5억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돼요. 근데 반대의 경우는 어때요? 건물은 5억이고 공사대금은 10억이야. 그럼 채권액 10억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되냐? 그때는 목적물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충분하다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채권액에 상응하는 담보입니다. 5번 권리금이라고 되어 있죠. 유치권 안 되죠. 보증금, 키워드로 암기하는 거예요. 권리금, 부속물 매매대금, 건축자재대금, 보증금, 권리금, 부속물 매매대금, 건축자재대금, 계약명의 신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채권 이런 것들 원칙적으로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2번. 자, 7번. X 물건에 대한 갑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유치권 성립 요건이 아닌 것은 이런 뜻이에요.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유치권 성립 요건이 아닌 거죠. 자, 성립 요건 5개 다시 한번. 타인 물건일 것,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을 것, 변제기 도래할 것, 적법 점유할 것, 유치권 포기 특약이 없을 것. 자, 거기에 맞춰서 갑의 유치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번 그 X 물건의 소유자가 갑인지 여부 영향을 주죠. 갑 소유가 아니어야 되잖아요. 또 X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 도래했는지 영향 주죠. 변제기 도래해야 성립하고 도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고. 반면에 3번 갑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 점유가 아닌 한, 즉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갑이 간접 점유하는 경우가 아닌 한, 제3자가 직접 점유하고 갑이 간접 점유 상관없죠. 그죠? 갑이 직접 점유하느냐 갑이 간접 점유하느냐 이거는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이 간접 점유하든 갑이 직접 점유하든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주지요. 3번이 답이 되죠. 4번 갑의 점유가 불법인지 아닌지 영향 주죠. 5번 유치권 배제 약정이 있는지 없는지 영향 주죠. 결과적으로 7번은 유치권 성립 요건을 기억하고 있습니까를 물어본 거예요. 유치권 성립 요건 5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8번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주장할 수 있는 채권, 즉 유치권이 인정되는 채권. 자, 키워드 아까 외운 게 있었죠. 보증금 안 된다 그랬죠. 권리금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일단 기억, 니은은 제껴야 돼요. 기억, 니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비 상한 채무. 유치권 인정되죠. 일단 기억, 니은은 제껴야 된다 그랬어요. 필요비, 유익비. 유치권 인정되죠. 근데 그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이라고 돼 있어요. 앞에 아무 말이 없이 그냥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그럼 유치권 안 돼요. 단순히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그러면 유치권이 인정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현상 유지를 안 해가지고 임차인에게 손해가 생겼어. 이런 건 안 돼요. 유치권이. 그런데 이 채무가 유치권이 인정되는 채무라면 그 불이행 손해배상도 유치권이 인정된다라는 게 판례죠. 이건 그래서 나눠서 기억하셔야 돼. 단순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이렇게 나오면 유치권이 안 돼요. 단 그 채무가 필요비 상한 채무라든가 공사비 지급 채무와 같이 유치권이 인정되는 채무라면 원채권 채무가 유치권 결련성이 인정되는 채권 채무라면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결련성이 인정된다. 유치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예외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리얼 필요비 유익비 상한 조건 유치권 인정되죠. 그런데 원상복구 약정이 있어.
이걸 우리 대법원은 비용 포기 약정으로 봐요. 비용 상환 조건 포기 약정으로 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인은 나중에 목적물을 원상 복구하기로 한다. 이런 약정이 따로 있다면 그 약정은 비용 상환 조건 포기 약정으로 봐요. 그러니까 뭐도 포기한 거예요. 유치권도 포기한 거죠.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유치권이 인정되는 것은 디귿 하나겠네요. 그죠? 9번 유치권 성립을 위한 결련관계가 인정되는 것, 유치권이 인정되는 것. 여기도 일단 키워드로 권리금이 보여야 돼요. 유치권 안 된다 그랬습니다. 니은의 보증금이 보여야 돼요. 유치권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권리금, 보증금. 나머지 다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가축이 농작물을 먹어 발생한 손해. 말이 농작물을 훼손했어. 그 손해. 그럼 당연히 그 말을 유치해야 되죠. 말 때문에 생긴 손해잖아요. 그죠? 말이 농작물을 훼손했다? 그 경작자는 손해를 배상받을 때까지 농작물을 훼손한 말, 손해를 발생시킨 원인, 그 물건, 뭐 할 수 있다?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디귿 하나가 될 겁니다. 10번, 유치권 소멸 사용. 자, 일단 유치권은요, 목적물이 멸실되면 소멸하겠죠. 물상대위 인정 안 된다니까. 그래서 3번의 목적물의 멸실은 물권 공통의 소멸 사유거든요. 물권 공통. 포기도 마찬가지죠. 물권 공통의 소멸 사유죠. 그 다음에 채권의 소멸은 담보물권의 공통의 소멸 사유죠. 채권의 소멸은 담보물권의 공통의 소멸 사유입니다. 그 다음 점유상실은 점유권, 유치권 소멸 사유죠. 점유권도 점유로 상실하면 소멸하고 유치권도 점유로 상실하면 소멸하니까 점유상실은 점유권과 유치권의 공통의 소멸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5번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건물 공사대금에 기초해서 건물을 유치하고 있었는데 건물이 설령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을 소멸하지 않고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5번이 틀린 지문이 되죠. 11번 갑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해서 을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갑이 유치권자입니다. 1번 갑이 건물의 수급인이에요. 즉 건축업자예요. 근데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건물의 소유권을 갖고 있대. 갑소유래. 그럼 자기 건물을,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 유치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자, 1번은 어떤 경우가 있었어요? 갑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한 건물.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한 건물은 수급인이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수급인은 자신의 건물을 유치할 수는 없게 됩니다. 2번,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조의무가 있죠. 만약에 이 의무를 위반하면 채무자는 뭐 할 수 있죠?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일방적인 권리 형성권이죠. 유치권 소멸 청구권,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유치권 소멸 청구권. 3번,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적법 점유해야 유치권 인정이 되는데 그때 유치권자의 적법 점유는 대법원에 의하면 추정된다 그랬죠. 추정되니까 유치권자는 자신의 점유가 적법 점유임을, 즉 자신의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할 필요가 없죠. 추정되니까. 그죠? 자신의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 이퀄 적법 점유죠. 그거를 갑이 증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적법 점유로 추정되니까. 4번 채무자가 건물을 직접 점유.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5번 점유를 침탈했다.
그럼 유침을 반환 청구권은 인정이 안 되고 점유물 반환 청구권 인정이 되죠. 그래서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은 부활하죠.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를 회복해야 부활하는 거예요.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에 승소했다 하더라도 점유를 회복해야 유치권은 부활하게 됩니다. 12번. 이렇게 나오면 짜증나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이렇게 나오면요, 건너뛰어야 돼요. 풀 수는 있는데요. 읽느라고 시간 다 보내요. 갑은 자신 토지에 주택식축공사를 을에게 맡기면서 간명이 보존 등기 후 2달 내 공사대금을 지급.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자, 보존 등기를 15일 날 마쳤어요. 그럼 공사대금 변제기는 언제예요? 3월 15일이죠. 보존 등기 후 2달 내 지급하니까 공사대금 지급 변제기가 언제까지예요? 3월 15일까지. 변제기가. 자, 그럼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데 갑의 채권자가 경매를 넣어서 2월 8일 경매 결정 등기가 이루어졌다. 자, 경매 결정 등기가 이루어지면 건물이 압류가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하고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후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로 나눠야 돼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 유치권이 성립했다면 경락인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후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면 경매 절차의 경락인에게는 유치권을 주장하지 못한다가 판례예요. 근데 변제기가 3월 1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3월 15일 날 유치권이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유치권 성립하기 전에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됐잖아요. 다시 말해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후 2월 8일 변제기가 도래함으로써 유치권 성립.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후 유치권이 성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권자 을은 그 경락인 병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가 되는 거죠. 따라서 기억, 병은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니은, 을은 인도를 거절할 수가 없어요. 12번이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12번은 문제 자체에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후 성립한 유치권이라는 게 뽑아져 나와야 돼요. 문제 자체요. 문제가 길기도 하고요. 파악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대단히 수험생 입장에서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12번 문제에서 뽑아낼 수 있는 게 뭐예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2월 8일 후 유치권 성립. 이때는 그 유치권을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거를 출제한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병은 을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을은 병에게 유치권 대항할 수 없고 이렇게 되겠죠. 디귿 을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근거하여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없죠. 동시이행의 항변권은요. 계약 당사자 사이에 주장하는 거예요. 병하고 을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을은 병한테 동시이행의 항변권 따위를 주장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것 디귿 하나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좀 까다로웠던 문제였습니다. 13번 갑은 X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X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건물과 갑의 채권 사이에는 결렬성이 있죠. 근데 을의 경매 신청에 따라 X건물의 압류 효력이 발생. 경매 신청에 따라
X 건물에 압류 효력이 발생했다라는 말은 경매 개시, 기입 등기, 아까 앞에서 봤던 기입 등기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것도 뭘 물어보는 거예요? 갑이 저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 유치권을 취득했느냐, 후 유치권을 취득했느냐를 구별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갑이 요 경매 신청에 따라 X 건물의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병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후 취득한 경우라면 병의 유치권을 행사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기억을 봅니다. X 건물의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바꿔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후 점유를 했어. 그러니까 기입 등기 후 유치권 성립한 거죠. 그럼 이건 주장 못하죠. 니은도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즉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후 변직이 도래했으니까 결과적으로 기역 니은 둘 다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후 유치권 성립이죠. 그럼 병에게 유치권 행사 못하죠. 반면에 디귿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유치권 취득,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유치권 취득. 뒤에 건 필요 없어요. 유치권자는 물권이기 때문에 목적물이 경매되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디귿하고 리을은 이 뒤에 있는 문장 의뢰 저당권이 어쩌고 저쩌고 의뢰 감유 등기가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어요. 디귿하고 리을은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 유치권 취득이에요. 그러니까 경락인 병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가 되겠죠. 기역 니은은 없다, 디귿 리을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이것도 조금 까다로웠죠. 14번 갑은 갑의 X건물을 임차를 보존 계량비, 자 보존비용 필요비, 계량비용 유익비. 근데 그걸 위해서 병부터 건축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았대요. 그럼 병은 의뢰대하여 건축 자재대금 채권이 있는 거죠. 여기서 둘로 나눠봐야 돼요. 첫째, 을이 병에게 자재대금을 줬어요. 그리고 을은 갑에게 필요비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겠지. 갑이 필요비 유익비 상환을 안 해. 그럼 을은 유치할 수 있겠지. 그죠? 반면에 을이 병에게 건축 자재대금을 안 줬어요. 그래서 병이 건물을 유치할 수 있는가? 이건 안 되죠. 건축 자재대금은 건물과의 결련성이 인정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후 임대차가 종료되었지만 수리비를 상환받지 못한 을, 임차인, 점유하고 있다. 을은 유치권이 인정돼요. 을에게는 유치권이 인정이 돼요. 하지만 병이 건축 자재대금을 을로부터 받지 못했다 해서 이 병이 건물을 유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번 을이 병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병은 그 건축 자재대금을 피담보 채권으로 건물을 유치할 수 있는가? 안 된다. 안 된다. 건축 자재대금 안 된다 그랬어요. 2. 을은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유치권 행사할 수 있고요. 3. 을은 갑의 승낙 없이는 사용되어 담보 제공할 수가 없고요. 4. 을은 경매할 수 있죠. 그죠? 변제를 받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만 이때 수리비를 상환받기 위해서라는 건 우선 상환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란 말이죠. 5. X건물을 갑으로부터 양수한 정. 이 을에게 X건물 반환을 청구했을 때 당연히 을은 유치권은 물권이니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겠죠. 1번이 틀린 지문이 될 겁니다. 15번 갑은 을과의 계약에 따라 을 소유 구분 건물 201호, 202호 전체를 수리했는데 201호만 점유하고 있다. 자, 첫째, 전체 수리비를 피담보 채권으로 유치권 성립합니다. 201호 수리비뿐만 아니라 전체 수리비를 피담보 채권으로 유치권에 성립합니다. 그게 불가분성이죠. 그러니까 1번 갑의 유치권은
201호 점유하고 있는 201호뿐만 아니라 201호, 202호 전체 공사대금을 채권으로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201호만 유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01호만 경매 넣을 수 있는 거죠. 그죠? 202호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인정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201호만 유치하고 있고 다만 그 채권은 전체 공사대금을 담보하는 것일 뿐 202호까지 유치권의 효력이 미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3번 우선 변제권 없다 그랬고요. 4번 의뢰 승낙 없이 201호를 병에게 임대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채무자 의뢰 승낙 없이는 유치물로 사용해서도 대여해서도 담보 제공해서도 안 되죠. 만약에 갑이 이걸 위반하게 되면 을은 뭐 할 수 있다?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죠. 그죠? 있다. 5번 갑이 의뢰 승낙 없이 임대했다. 병은 의뢰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거 안 된다니까. 을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병에게 목적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병은 을에게 임대차 효력을 당연히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의무 위반에 의한 유치권 소멸 청구가 인정되기 때문에 1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죠. 옳은 지문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15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10년 동안. 최근에 2문제씩 출제가 돼서 문항수가 좀 많아졌어요. 유치권도 이 정도 기억하시되 좀 어렵게 나왔던 거 있죠. 사례 형태로 나오고 이런 것들은 길게 나오면은 제끼는 뭐 일단은 제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 그때 가서 풀어봐야 되고 짧게 나온 거 이런 것들은 풀 수 있는데 사례 형태로 나온 건 조금 까다롭게 출제가 되니까 대비를 좀 그런 식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16번부터는 저당권이고요. 저당권은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